안녕하세요, 탁사장입니다. 여러분, 구매대행 사업 잘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초보셀러분들이나 혹은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초보셀러분들에게 고쳐야 할 걸 딱 2개만 뽑아서 정리해달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바로 옵션명과 마진율입니다. 구매대행 셀러라면, 그리고 현업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주문이 들어왔던 정산 파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기서 옵션명을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마진율도 한번 쭉 보세요. 그럼 옵션명이 대부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되어 있거나 소비자가 옵션명을 보고 주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된 옵션명일 겁니다. 옵션명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내가 소비자였을 때 옵션명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A, B, C, D 상품 주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여러분들조차 없으신데 왜 여러분들은 알파벳 나열을 하고 계시나요? 옵션 3단짜리 제품을 3레이어, 10단짜리를 10층, 옵션명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업로드 해 놓으셨다면 소비자가 그 옵션을 주문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도 안 사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옵션명을 안 바꾸거나 대충 할까요? 왜 꼼꼼하게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 바꾸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판매 잘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 효자를 만들어라,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이쁘게 꾸며라, 비교 이미지를 넣어라, 광고를 해라, 이런 말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에 기본은 옵션명은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린 뒤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광고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내 상품으로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려면 마지막에 결국 뭘 누를까요? 옵션명이에요. 이건 모든 마켓이 동일하고 주문을 하기 위해선 옵션을 클릭해야 합니다. 손님이 이 제품 너무 이쁘다, 이제 주문해봐야지 하려고 옵션명을 보니까 옵션명이 구리막대를 보내는 밝은 호주 색상, 강화 버전, 아니면 완전 투명 두꺼운 모델, 20K의 후크를 보낼 수 있다, 두꺼워지고 강화된 머클, 나뭇결 색상 절묘한 버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을까요?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정말 필요하거나 전에도 이런 옵션을 주문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주문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옵션명은 꼭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일 오래 써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저 또한 상품 업로드에 시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옵션명입니다. 옵션명에 시간이 많이 쓰여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객관적으로 물건 옵션명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소비자도 이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보셀러분들의 실수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옵션명에 전문가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이 어려운 옵션명이 있다면 안 바꾸시고 그냥 업로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옵션명을 보고 이해할 줄 알고 주문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중국말 옵션이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이 되겠죠? 그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품을 주문하고 싶어하는 전문가들은 그 상품을 보고 주문하려다가도 말도 안 되는 이상 옵션명이 써 있으면 내가 사려는 게 아닌가 보네 하고 생각하고 주문을 안 하고 뒤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국말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전문가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올바르게 번역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제품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상품 업로드를 진행하시는데 옵션명이 두꺼워진 양극 및 음극, 이중 사용 하중 200kg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극, 음극은 전문가들은 아는 단어니까 주문하겠지,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건을 주문할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 제품 일반 크레인인데 왜 양극 음극이 들어가는 거지? 양극 음극이 들어가는 제품은 더 큰 제품인데 내가 사려는 제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 용어가 써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면 소비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 상품의 메인 키워드가 크레인이었다면 크레인 하중 200kg, 그 다음 이 상품 이미지를 보시면 사이즈가 다 쓰여 있죠. 크레인 하중 200kg, 가로 열고 사이즈 옵션 사진 참조,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전문가들도 기존에 써있던 두꺼워진 양극 및 음극 이중 사용보다 더 이해가 잘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실측 사이즈인지 옵션 이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주문하기 때문에 주문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사진 참조가 들어간 옵션명들은 소비자가 옵션 이미지를 한 번 더 보고 주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반품과 교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문 처리했던 옵션명 파일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소비자가 보고 바로 주문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옵션명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써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를 해서 상단에 노출이 되든 상세 페이지를 이쁘게 꾸며놓든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켓을 유입시키든 결국 소비자는 물건을 주문하려면 마지막에 클릭하는 건 옵션명입니다. 옵션명이 이상하다면 주문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고 전환율이 떨어집니다. 만약 방문자 수는 많은데 주문량이 적다? 그럼 옵션명이 이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마진율입니다. 초보 셀러분들이 이미 한참 지난 영상을 보시거나 유튜브 등을 접하시면서 높은 마진율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구매대행의 시장은요 3년, 4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시장입니다. 공급자가 적고 수요자가 많던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공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비교해볼 비교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이라면 소비자는 저렴한 물건을 주문하고 싶겠죠. 그리고 요즘은 마켓들도 상품을 노출할 때 가격 순으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 마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이 들어왔던 정산 파일을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 40% 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일 거고, 있다면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거나 혹은 대량 주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품일 때 40% 넘는 마진율의 제품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상품의 마진율이 10%에서 30% 사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중국 구매대행의 시장에서는 적정 마진율이 10에서 30%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해요. 고마진도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쿠팡에 가구매도 하고 리뷰 작업도 하면서 외부 트래픽도 싸서 상단으로 올려서 노출시키고 판매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상은 초보자분들이죠.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에 가장 기본을 지키면서 판매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 상품 업로드를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상품들은 고마진으로 세팅해서 업로드하면 노출도 잘 안 될 뿐더러 주문량도 없고, 그러다 시간은 많이 쓰고 상품 수는 쌓여가는데 주문은 없고 매출은 떨어지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시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초보셀러라면 프로그램 개발자 혹은 프로그램 상담센터를 통해 상품의 20% 마진이 남는 수식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변경하시고 업로드 해보세요. 그리고 주문 물꼬를 띄워서 주문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리뷰도 달리고 마켓 지수가 좋아지면 더 주문량이 늘어날 겁니다. 마진율이 너무 적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20%, 22%, 24%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팅을 1.4나 통합 1.7 이런 식으로 높은 마진율로 세팅해서 진행하시다 왜 주문이 안 들어오지 하면서 천천히 다시 내려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이시라면 20%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정 마진율도 중요한데 마진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배송비가 있습니다. 배송비를 과하게 넣거나 적게 넣는다면 당연히 내가 프로그램에 설정된 마진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배송비 넣는 방법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건 여러분들께서 배대지를 여러 곳을 써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곳을 써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배대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부피 무게 없는 배송 대행 찾아 사용하시는 게 내 적정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부피 무게 없는 배대지를 안 쓸 셀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피 무게 없는 배대지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크기나 길이를 따로 체크하면서 배송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생각이나 계산이 줄어들고 무게로만 배송비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배대지는 여러 카톡방에서 보시면서 후기 좋은 배대지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대지가 처음에는 손님이 없을 때는 CS가 빠르기 때문에 만족하고 소개의 소개로 셀러분들이 몰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배송 대행지도 포화가 되고 CS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배대지 추천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마 잘 파는 셀러분들은 자기가 쓰는 배대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죠. 알려줘봐야 결국 내 물건만 늦게 나갈 거고 CS만 느려질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최소 3곳 정도 배송 대행지를 사용해 보시고 어디가 잘하는 거고 어디가 못하는 건지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다음에 또 배송 대행지를 옮겼을 때 아, 여기는 잘하는 곳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6개 정도 배송 대행지를 옮겨 다녔고 제가 좋아했던 배대지가 있었지만 다른 곳을 써보니 거기가 더 비싼 곳이었고 저렴한 곳을 써보니 CS가 밀리고 비싼 곳을 쓰자니 내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 3곳 정도는 써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배대지나 프로그램은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업무 환경이나 업무 스타일에 맞는 곳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따로 못 드리지만 자기가 초보이지만 정말 꼭 배대지를 소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이메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배대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면 또 포화가 되어서 제가 못 쓸 수도 있으니 너무 많아지는 경우는 안내를 못 드릴 수도 있는 점 사전에 안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초보셀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지만 매출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마진율과 옵션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모든 걸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던져드리면 스스로 찾아내시고 공부하시고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서 현명한 9대 셀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